저는 올해로 32이 된 민서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4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할 땐 그저 따뜻하고 든든하기만 했던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짐을 옮기는 순간부터 제 삶은 조금씩 다른 색깔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신혼집을 따로 얻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도 버거웠던 상황이라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민서야, 잠깐이야. 우리 둘이 돈 모아서 빨리 나가면 되잖아.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부모님 집은 오래된 2층짜리 주택이었고 1층에는 시부모님이, 2층에는 저희 부부가 쓰도록 방을 내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마치 큰 대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낯선 기운이 제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장식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시어머니가 아끼는 도자기 인형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중심엔 늘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준호와 시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미소가 왠지 저를 향한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첫날 저녁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민서 씨, 이제부터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야. 집안일은 아침마다 내가 챙겨야지. 나도 예전엔 그랬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그날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부엌불이 켜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놀라 허겁지겁 내려가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휴, 새댁은 잠꾸러기네. 며느리는 집안일을 먼저 챙겨야 하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집안 살림은 여자가 먼저잖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민서 씨, 국은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니야. 며느리가 음식 맛을 내야 집안이 화목해. 새로 산 치마, 며느리가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집안 체면이 안 서. 아기는 언제 가질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늦게 가지려고 해서 문제라니까. 말은 늘 웃으며 하셨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늘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남편 준호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말씀 좀 힘들어. 나도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부족하다고만 하셔. 하지만 준호는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민서야, 그냥 조금만 참고 들어드려. 우리 엄마 원래 좀 꼼꼼하시잖아.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 알잖아.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혼자 싸워야 한다는 사실만 더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하루 종일 웃으며 지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 빛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혼 후 저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피곤함과 억울함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귓속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어느 날 시어머니는 친척 모임 자리에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참 고생을 해요. 그래도 노력은 하더라고요.
그 말에 주변 친척들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휴, 며느리가 다 그렇죠 뭐.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은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행복의 시작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결혼은 시어머니와의 끝없는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머니의 말투와 표정 하나하나에 긴장했습니다. 늘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서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갈등을 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2달쯤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꾹꾹 참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간섭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민서 씨, 빨래는 햇빛에 말려야 해.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세탁기만 믿고 살림을 몰라. 그릇은 이렇게 닦는 거야. 우리 집 그릇은 다 값비싼 거라 함부로 하면 안 돼. 아직도 아기 소식 없네. 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니. 사소한 말투 하나, 손끝 하나에도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일 때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친척 몇 분을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고기를 굽고 반찬을 준비하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손등은 기름에 튀어 벌겋게 부어올랐고 부엌 바닥은 전쟁터처럼 어질러졌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순간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이게 뭐니? 국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우리 집 며느리 입맛이 이렇게 싱거우면 큰일인데.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내 음식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부정하는 말이잖아. 모임이 끝난 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저는 눈물이 차올라 겨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진짜 힘들어. 오늘 어머니 말씀 들었지? 나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항상 부족하다고만 하셔. 하지만 준호는 술에 취해 피곤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민서야, 그냥 흘려들어. 우리 엄마 원래 말투가 좀 그래. 깊은 뜻은 없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한테는 깊은 상처인데 당신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거구나.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전날 야근 때문에 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뛰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로 아침 차릴게요. 하지만 이미 상은 차려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서 씨, 이 집에서 며느리가 무슨 대접을 받으려면 최소한 아침은 책임져야지. 내가 늦게 일어나면 우리 집안 체면은 누가 세우나? 저는 억울해서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제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했어요. 하루쯤 늦게 일어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꾸를 해? 너 같은 건 우리 집에 와서 아직 배울 게 많아. 내 친정에서 어떻게 배워 먹었길래 이 모양이야.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친정을 모욕하는 그 말. 제 속에 쌓이고 쌓인 울분이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고 집안일 다 하고
일터에서도 밤늦게까지 버티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며느리집 노예가 아니에요.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 준호도 놀란 시아버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분노로 번쩍였고 저는 온몸이 떨려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참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의 사건이 제 마음속 무언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마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의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부딪힌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치면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밥상에서도 대화는 줄어들었고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더 답답했던 건 남편 준호였습니다. 그는 늘 중간에서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민서야, 그냥 좀만 참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의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참아라. 그날 밤 저는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준호가 TV를 보며 웃고 있을 때 저는 리모컨을 빼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는 짜증 섞인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무슨 얘기? 하루 종일 집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밤에까지 싸워야 돼?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대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아? 어머니한테서 어떤 말 들었는지 알잖아. 내 친정 욕까지 들었는데 당신은 그냥 모른 척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준호는 피곤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그냥 그런 분이야. 괜히 과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도 사이에 끼어서 힘들다. 제발 좀 조용히 넘어가자. 그 말은 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다고? 힘든 건 나야.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얼마나 눈치 보며 사는지 알아? 당신은 그저 엄마 아들이지만 나는 이 집 며느리야. 모든 게 내 몫이라고. 그날 새벽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이른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고 멀리 편의점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남편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지? 휴대폰을 열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끝내 누르지 못했습니다. 괜히 걱정만 드릴 텐데. 그렇게 새벽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정은 무슨 친정이야? 며느리는 시댁에서 살림하는 게 우선이지. 내가 친정에 자주 들락거리면 우리 집안은 누가 챙겨? 그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내 편이 되어주겠지. 하지만 준호는 시선을 피하며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봐. 당신한테도 이 집에도. 그 순간 준호가 젓가락을 탁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제발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나도 힘들다고 했잖아. 너까지 이러면 나는 어디에 기대야 해? 그의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나는 기대지도 못하는데 당신은 나를 또 짐으로만 보는구나.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거실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준호. 그리고 방 안에서 눈물만 삼키는 저. 우리 사이는 마치 얇은 유리처럼 금이 가 있었고 그 금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민서야, 도대체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반찬이 맨날 똑같잖아. 내 친정에서 대체 뭘 배우고 자란 거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이제는 더 못 참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냐?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요. 저도 존중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때 남편 준호가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그만해. 집이 전쟁터냐? 저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늘 중간만 지켜? 도대체 누구 편이야? 결국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 몇 개를 챙겼습니다. 옷가방 하나에 제 옷 몇 벌, 그리고 결혼 반지를 빼서 서랍에 내려놓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어디가? 잠깐 숨 좀 쉬러 가야겠어. 안 그러면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남편은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집 문을 열자 엄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잘못이 아니다.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준호가 내 손을 잡아주지 못한 거지.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준호도 분명 깨닫게 될 거야. 며칠 뒤 준호가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민서야, 나 좀 들어가도 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나는 늘 엄마랑 너 사이에서 중간만 탔어. 그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어. 정말 미안하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없으니까 알겠더라. 우리 집이 텅 빈 것 같아. 제발 다시 같이 가자. 이번에는 내가 내 편이 될게.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 앞으로 나랑 같은 편이 되어준다고.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며칠 뒤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민서한테 뭐라 하지 마. 민서는 내 아내고 내 인생의 반쪽이야. 엄마가 아무리 소중해도 내 가정은 내가 지킬 거야. 시어머니는 놀란 듯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섞인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저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남편이 드디어 제 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변했습니다. 저녁에는 설거지를 같이 했고 명절에는 먼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댁도 친정도 아닌 부부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거요.